요때 부사는 전치사 구가 부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다시 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치사구는 부사, 부사구는 수식어. 요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선행사가 있어요. 얘를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가 너무 짧으면 서술어 부분이 짧으면 뒤로 보내죠. 이렇게 꾸미는 형용사절은 주격이고, 이 열광시키답니다. 뭐 스릴에 넘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열광시켜 타동사죠. 감정 나타내는 동사들은 전부 다 제가 아는 선에선 전부 다 타동사예요. 전부 다 사람 감정 관련된 건 열광시켰습니다. 스릴 있게 만든 거죠. 열광시켰습니다. 이거 미술 개고요. 학개 할 때 그 개. 씬이 원래 풍경, 장면이란 뜻인데 개. 그 정도는 연상이 되죠. 이게 동시대의란 뜻이에요. 같은 시대를 사는 이란 의미가 동시대의입니다. 근데 다른 의미로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럼 지금인 거잖아. 현대네. 이렇게 해서 이게 현대의라는 뜻도 나타냅니다. 그 현대가 지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고대 이런 거 들어봤죠? 학계에서는 불확정하고 있는 초고대 문명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일반 역사학에서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뉩니다. 근세까지 알려면은 일반 이건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눕니다. 뭐 중세라는 건 알죠. 봉건 제후, 왕, 신앙 이런 거. 그리고 그거보다 더 고대에는 봉건 제후들에게 힘이 넘어가지 않았고 종교가 그렇게 힘을 갖지 않고 왕 오로지 왕. 중세, 근세, 근대, 현대는요. 이 산업혁명, 입헌군주국, 그리고 올해의 리퍼블릭, 공화정, 뭐 이런 정치 및 경제사적 이유들로 농경이냐, 뭐 어떤 산업이냐, 뭐 이걸로 나눕니다. 이런 요소들로 나눠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현대인 거죠. 그냥 now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의미로 동시대의,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또다시 변치하는 게 현대의. 뜻은 그렇게 다 갖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현대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현대 미술계, 일반인들은 그냥 지금이라는 의미로 그냥 혼용해서 이해하죠. 사람들은. 쓰는 사람은 그렇게 안 썼지만 현대 미술계를 열광시킨 사건들이 발생했다. 요걸 빨갛게 한 거는 이게 일어나다, 발생하다, take place, occur 이 두 가지가 자동사입니다. 유독 자주 다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사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자주 다루어지기 때문에 기록했고요. 이 문법 지식 다 외워놔야 됩니다. 자동사다 그러면요, 수동태 못하는구나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동사가 의미하는 내포적 의미는 그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림, 이 어떤 것이냐면 이래 보이는, 이 형용사절이 좀 길죠. 네, 이렇게 이게 다 형용사절인데 그 사이에 명사가 보어져. 여기 너무 길어서 명사만 제가 표시한 겁니다. 이제 진하게 표시할게요. 렘브란트의 작품, 렘브란트에 대한 동격입니다. 요때 살았던 화가의 작품으로 보이는, 몸으로 보이는 그림, 알려지지 않은 그림. 이게 진짜 문장의 주어죠. 이렇게 요 부분이 뭐 그림이니까 단수였다면, 이게 현재였다면 has를 표시했겠죠. had been discovered. 이게 had in은 그냥 과거라서 과거 완료 쓴 거예요. 현재였으면 현재 완료죠. 이 지문 내용 자체가 과거니까. 완료 시는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완료 수동 이런 게 들어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have been pp. 발견 되어 버렸다겠죠. 뭐 완료적 용법이고요. 전 세계로부터 온
세계로부터 온 컴이 생략된 거라고 보면 돼요. 렘브란트의 전문가들은 영화에서 뭔가를 하다가 형식을 잘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뭐 그러면 완전 드물게 특수 형식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드물어요. 그런 걸 구문이라고 묶어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그냥 뭔가가 생략된 겁니다. 이게 왜 on이지? from 로부터인데 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컴이잖아요. pp요, pp. 컴. 컴의 과거 분사. 자동사죠. 자동사의 ing pp 기억나시나요? 자동사의 pp형은 다한이죠. 그래서 pp 형태인 다 on이요. 여기서로부터 오는 걸 다 끝내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로. 그래서 come from이 출신이다. pp로서의 come from 출신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줄인 거예요. 그래서 from이 출신인, 로부터 온,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on이고요. on, 이 전문가들이 모였죠.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냥 비웁니다. 그냥 보다 이 초상화를요, 중세의 남성을 그린 초상화요. 오프가 보통 이게 남성의 초상화인데,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중세 남성의 초상화, 얘를 그린 거예요. 이 중세 남성이 렘브란트가 아닙니다. 중세? 자꾸 중세라고 하네요. 중년 남성의 초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이 중년 남성이었던 거죠. 이 중년 남성으로부터 그려진 초상화 그러려면 여기 또 from 써야겠죠. 중년 남성으로부터의 초상화요. 로부터 그려진 초상화요. 이게 from을 바꿔버리면 이게 렘브란트를 의미하는 게 될 겁니다, 아마. 전치사 하나 가지고 지금 뜻이 툭툭 달라지죠. 자, 전치사가 뭔가, 예. 그들은 즉각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전문가들이고요. 즉시 알아차리다. 알아차렸죠. 인지하다, 알아차렸죠. 그 화가 렘브란트의 생생한 화풍을 알아차렸습니다. 예, 렘브란트 작품들. 뭐 누가 봐도 렘브란트 스럽잖아요. 뚜렷. 누가 봐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랄까? 오래된 사진관, 옛날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느낌? 좀 애매하게 화질이 좀 안 좋은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렘브란트 화풍이죠. 그냥 뚜렷하잖아요. 확연하게 다르죠. 다른 그림들과 당시에. 그래서 즉시 알아차렸답니다. 네. 그렇지만 철저하게 examine,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답니다. 시험하다, 살펴보다. 그 그림을 살펴보았죠. To make sure, 확신하다. 뭐 타동사지만 목적어가 너무 뻔하게 이 그림 진품을 확인하려고 한 뻔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생략한 거고요. 이 그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몇 시간 후에 그들은 컨펌했죠.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렘브란트, 진짜 렘브란트. 야, 이거죠. 이게 붙어야 이제 작품이 되죠. 렘브란트. 이게 붙어야지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어가 붙어서 셀 수 있는 무언가로 특성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고유명사는 못 세죠. 사람 이름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근데 붙었죠. 그러면 뜻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뭐 이를테면 an 앨런, 그러면 앨런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뭐 이렇게 뜻이 바뀌어요. 여기서는 작품을 지칭한 거죠. 셀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멋진가. 이건 구어체 표현이라서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How wonderful it is. 이겠죠. 그 생각된 거는. 뭐가? 이거가. 이 비범한, 이 극도로 뛰어난이라는 의미가 비범한이잖아요. 이 비범한 예술가의 새로운 작품을 맞이한 것이 얼마나 멋지냐. 그의 죽음 이후 300년 이상이 지난 후, 너무나 뻔하게 누구나 부사라고 알 수 있을 때에는 이 부사 구를 만들어주는 기점인 전치사를 생략하죠. 여기서 있었겠죠. 뭐 애프터 정도가 생략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제가 전치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여기는 있었어야 되는 게 없는 거죠. 뭐 요 정도로만 표시할까요? 요렇게만. 전치사요. 그리고 from 여기요. 출신. 그건 예. 요거 기억하시죠? 아까 했던 거. 좀 보이죠? 그러니까 뭐 시험 영역은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이건 투부정사. 구별 좀 해보라고.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투부정사의 부사, 투부정사, 전치사들을 표시했습니다. 이 시험과 직결된 거라기보다는 이 정도 선이면 그걸 넘기는 건데 시험 수준을 궁극적으로 전치사를 정복하는 사람이 영어를 수려하게 어렵지 않게 막 활용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단어로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게 비영어권 국가 국민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역시 내가 어휘력이 부족해. 어쩔 수가 없죠. 그 어휘 말고는 비영어권 국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영어는. 당연하죠.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닌데. 근데 생각보다 전치사를 마스터하면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봐야 되는데 전치사들을 어느 정도 수려하게 활용할 줄 알고 자주주 활용해서 이제 입에 붙어야죠 좀. 그래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러게 되면 단어를 많이 안 써도 돼요. 왜 책들 있잖아요. 책들에 뭐 진짜 미국인들은 영어 단어를 잘 모른다. 한국인만 어쩌고 저쩌고 한다. 자 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비판 쪽으로 이제 한국의 영어 공부 방법이 글렀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책 팔아먹으려고 이제 오버하는 거고. 진짜 미국인들은 당연히 단어를 많이 안 하죠. 조사 우리나라 말에 조사에 대한 전치사로 그냥 툭툭툭 해결하죠. 근데 진짜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상당 수준에 이르러야죠. 그러니까 전치사를 열심히 이렇게 지적을 해줘서 익힌다고 해서 수력에 활용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내서 정말 오랜 시간, 막 5년, 8년, 10년 걸리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전치사가 궁극적인 목표는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하지만 어쨌든 전치사를 수려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 많은 부담이 줄겠군. 이렇게 알아놓고 공부하는 거랑 아예 모르고 그냥 때려 넣는 거랑은 순간순간의 이해 정도의 차이가 많죠.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뭐 그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갑자기 한 집단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거 항상 형용사로 보라고 그랬죠. 어가 붙어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이게 진짜 좋아요. 등장했습니다. 그들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 그래 이게 대표입니다. represent랑 representative 조심하셔야 되는데 representative가 명사예요. 그들의 대표. 명사입니다. represent는 대표하다. present는 주다예요. 제시하다, 주다. 여기 나오죠. present 주는 거예요. 자꾸 줘야 돼요. 가서. 그러니까 네가 대표로 가라. 우리 다 같이 가기가 너무 귀찮다. representative 대표의 representative 대표의 representative 대표 사람입니다. represent 대표하다. present 주다. 그러니까 주니까 선물. 그리고 현재. 세 가지의 의미죠, 이거는. 주다, 선물, 현재. 이건 진짜 작품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이제 항해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 특징들 붓터치나 이제 그림의 이러한 특징들 여기서도 전치사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거 분사 구문으로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with 다음에 ing나 pp가 나오면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했잖아요. with가 붙음으로써 보통은 이것만 있죠. ing나 pp 이게 하면서 아니면 되면서인데 이게 있음으로써 하는 채로 아니면 되는 채로 이렇게 뜻만 바꿔주면 돼요. 조금 더 현재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채로자가 붙어 그걸 한국말로 살릴 땐 채로자를 붙이면 되는데 being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존재하다의 ing죠.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 그죠? 존재하다라는 be가 생략됐다고 봐도 말이 되죠 지금. 그래서 with 분사 구문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게 있는 거로 보건대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걸로 보건대 라는 어감이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죠. 이 그림은 어떤 다른 작가의 작품이 될 수가 없다. 부정어에서만 n이 붙는데 이건 됐고, 대표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죠. 이 그림은 이제 만들어졌다 AI에 의해서. 우리는 엔지니어다. AI 시스템 개발한 개발자다. 뭐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잖아요, 내용이. 전문가들은 이제 요청했습니다. A to B, A에게 B를 요청하다. 이거 O형식이라고 했죠. 무슨 A to B는 전부 다 O형식. 그들에게 이제 증거 좀 제시해봐 라고 요청했고, 즉시 제시했겠죠. 이런 걸 보여주는. 프로덕션이요, 제작도 되고 작품도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프로듀스의 명사형이니까 제작하고 나온 작품 둘 다 된다. 납득 가잖아요. 제작 과정입니다. 이거 합성명사예요. 명사 돼서 합성명사. 이거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바로 즉각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AI 프로그램은 학습했다. 명사지원법이죠. 렘블란트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모방하는 것을, 데이터를 요 개의 이 작품입니다. 작품들로부터, 요 개의 작품들로부터 데이터를 검토함으로써, 무난한 문장이었고요. 그것은 그리고 나서 받았다. 이 프로그램이죠. 명령을 이거 라는 3에서 40세 나이의 커케시언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을 텐데, 이 백인이란 뜻입니다. 원래 화이트 뭐 이런 단어, 사람한테 색깔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정확히는 인종 의미하는 어휘인데, 진짜 많습니다. 이거 커케이션, 그럼 백인입니다. 그냥 공문서에서는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뭐 공문서에서 설마 white, black 뭐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black 그죠? 야, 쩌네요. 그건 진짜 인종 비하적 발언인데, 아무튼 커케이션, 이게 백인입니다. 정확히는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 인종, 특정 인종을 뜻하는데, 뭐 이탈리안도 백인이지만 좀 다르잖아요, 인종이. 그냥 백인을 통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한편의 초상화를 만들어라. 예. 이걸 가진, 이건 분사구문이죠. 아니죠. 분사구문이 아니에요. 가진. 카라가 있는 옷깃이요. 있는 옷을 얻은 의복을 착용. 의복은 클로팅입니다. 클로팅이요. 의복. 그러니까 어떤 옷인지 특정하지 않고 알아서 정해봐. AI야. 이렇게 해서 클로팅,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한 건데, 수염이죠. 수염은 with를 쓰고요. 옷은 안에 들어갔다 생각해서 in을 씁니다. 향수도 in을 써요. 퍼퓸이죠. wear, 동사로 쓸 때는 아니면 wear를 쓰던가. 그래서 입고 있다라는 어감을 쓸 때는 전치사 in을 쓰고, 심지어 향수조차도 입는다라는 어감으로 그들은 느낀다. 이건 부사문인 것 같습니다. 모자를 쓰고서 오른쪽을 보면서, 그리고 만들었죠. 진짜 이거 신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었죠. 명사절 이끈 접사 와시죠. 이 전례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절 이끈 접사는 이번에는 주어, 품사는 명사. 이렇게 접속사는, 명사절 이끈 접사는 추가적 행위,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어리둥절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리둥절한. 근데 스턴 하면, 게임에서 왜 스턴 걸리면 멈춰갖고 빙빙 돌잖아요. 어리둥절한 건 너무 완곡한 표현이고요. 온몸이 전기를 맞은 듯, 번개를 맞은 듯 전율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소설 속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표현은 망연자실해서 멍하니 서 있음, 이거예요. 그때 뒤에 것만 따면 멍하니 서 있음. 이게서 스턴 걸렸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몹 잡을 때, MMORPG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머리 위에 몹에 동글동글 망연자실함.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근본적 이유는 망연자실한 상태라서. 그래서 어리둥절한, 망연자실해진, 움직이지 못하는
그죠? 동사 쪽 포인트를 두면 움직이지 못하는죠.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망연자실 정도 가깝지 않을까? 어리둥절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죠? 이게 뭐야? 모르겠네. 이게 어리둥절이잖아요. 충격받아서 와씨 하면서 가만히 서 있는 거. 이게 망연자실이죠. 해석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사건들 중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저스트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단 하나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사건들이냐? 유발하다거든요. 다음 같은 질문을 유발했던 사건이죠. 이 질문은 이 형식, 여기 수동태 아닙니다. 이 형식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예술 비평가들이 see as 주의하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좀 많이 나왔는데 see A as B는요. 옆에 해석은 제가 보다로 했는데 이 보다가 진짜 눈으로 보는 see가 아닙니다. see as 똑같은 거 같이 적어놓고 외우셔야 돼요. think of A as B. see A as B. as가 붙어버림으로써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여긴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think of A as B 하면은 A를 B라고 여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다는 거고요. regard A as B 하면은 A를 B로 여긴다. A를 B라고 여긴다. 라는 어감으로 원래 사전적 의미인 간주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처음부터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C as B를. 근데 C의 뜻을 살려서 보다 해도 상관없는데 그 어감은 살리셔야죠. A를 B라고 여기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수동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이거로 여겨지는 거죠. 이렇게 AI에 의해서 generated죠. 만들어진. 그 generated이 만들다고 발전하다. 발전 전기 만드는 거예요. 발전하다. 그 제너레이터가 발전기 이렇게 되죠. 자동차에 있는 제너레이터.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들을 예술의 새로운 분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얘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just as 뭐뭐와 꼭 같이 꼭입니다. 꼭같이 똑같이는 the same이라는 게 있어요. 달라요. 꼭 같이로 알아놓으십시오. 부사절을 이끄는 접수사입니다. 이거랑 꼭 같이 꼭 그러니까 이게 일어났던 일과 정말 똑 닮아. 이걸 똑같이랑은 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the same as랑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일단 꼭 같이 사진 수리 일단 해볼게요. 이게 사진이 아니라 Y로 끝나면 사진 수리죠. 사진 수리 eventually 결국에는 come to 동사원형 뭐뭐 하게 되다. C 예술로 여겨지게 되다. 여겨지게 된 거와 꼭 같이 부사 뭐뭐라 기술이라기보다는 사진 술 Y로 끝나면 술자가 붙어요. rather than technology 기술이라기보다는이에요. rather than rather랑 than이랑 rather than이랑 다 틀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보시고 1세기도 더 이상 전에 앞에서 계속 했잖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전치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치사를 생략한다. 이전에 뭐 이런 전치사 생략했겠죠. 1세기 전에 사진 또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으로 편승된 거랑 꼭 같이 여겨진다고요. 물론 아직 진짜 예술이냐라는 이 질문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지만 점점 더 많이 이쪽으로 여론이 예술이다로 쏠리고 있는 듯 하다고요. 2008년에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게 거의 하프 100만 50만이죠. 50만 달러로 팔렸죠.
그림 이거는요. 에드몽드 벨라미의 초상. 벨라미의 초상. 이거는 뭐 이 그림입니다. 이 크리스티 제공 이렇게 써 있죠. 이 크리스티가 세계 3대 경매 사이트예요. 인터넷 경매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당연히 영미권 아닌 사람들도 가입해갖고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되게 까다로워요. 뭐 주민등록증 보내야 되고 복사해서 보내야 되고 뭐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야 뭔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요새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일부러 안 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죠. 어쨌든 그 크리스티 뭐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세계 3대 경매 사이트 고가품 같은 거 경매하는 거. 이 자우지가 이거 인공지능이 만든 거요. 이 판매가 오형식이죠. 도왔다, 목적어, 목적격보 여기 to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전통적인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이긴 한데 종래의 전통 따지면은 뭐 그냥 제기차기, 윷놀이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종래의 기존의 이런 걸 이런 걸로 한번 보세요. 요때 이게 만들어진 이건 뭐 계속 표시할게요. 이거는 만들어진 그림인 이거는 1등을 획득했습니다. 콜로라도 스테이트 페어 박람회죠. 페어가 박람회라는 뜻입니다. 미술 대회에서 그 이후로 센스단 그 이후로 그냥 수거 표시 좀 해놓겠습니다. 별건 아닌데 점점 더 많은 이게 이러한 예술 작품이 have been exhibited 전시되어 왔죠. 여기서 have been exhibited in art galleries. 이건데 그냥 멋있죠? 이건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묘하죠. 묘하게 과거의 화풍인데 미래지향적 뭔가 판타지카 하지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AI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at best가 기껏해야라는 수거입니다. 기껏해야 인간 예술의 모방이지 인간 삼가 사회 인사이드 나오면 인투 나오게 됐어요. 에 대한 통찰이니까 통찰을 가지고 있는 예술 형태가 아니잖냐 하면서 이렇게 또 반대합니다. 에다 부정하는 사람이고요. 반대합니다. 이 예술 왜냐 그게 훔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예술 데이터를 존중, 카피라이트, 저작권에 대한 존중도 없이 대조적으로 이완 대조적으로 왜냐면 예술가들은 이제 환영하죠. AI를 새로운 예술을 창조할 툴로서 갑론을박이 있겠죠. 로서 환영합니다. 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AI가 도구 이상이 이건 긍정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도구 그 이상이다.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 않냐. 또 어떤 사람은 도구인 건 당연한데 그 이상의 예술 혼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창조의 결과물이 전반적으로 이건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냐. 어떤 게 나온다라고 전제를 깔아줄 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통제를 넘어선 거고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AI는 존재로서 여겨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여겨져야만 한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존재로서 이건 아까 있고 이거 존재예요. 존재하는 것이겠죠. 정확히는 존재하는 것으로서 여겨져야 돼요. In its own right이 권리인데 그 자체의 권리 속에 존재한다 잖아요. In one's own이 스스로의잖아요. 자신만의 스스로의 권리를 요 속에서 가진이라고 보셔야 돼요. 스스로의 권리 속에 존재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이걸 번역으로 스스로의 이거는 전치사로 시작하니까 부사구잖아요. 스스로
스스로거든요. 정확히 뜻은 스스로 권리, on one's own, 혼자서 in its own, 그 자신만의 on one's own, 혼자서 in one's own. 이 one's라는 게 소유격 쓰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뜻이 달라요 지금. on one's own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건 혼자서요. 스스로 권리. 근데 이렇게 따지면 부사구인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전치사로 시작했고 이건 형용사니까 자신의 권리. 이렇게 해서 in one's own right,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권한을 가진 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인 사고를 하는 으로 그냥 통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자주 외울 만한 가치 있어요. 스스로 이거 자기 이게 나중에 자기 재량하에라는 뜻까지 쓰여요. 자신만의 권리 속에서, 그 자신만의 권리 속에서의 존재, 이렇게 해서 자기 재량하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도 좋고요. 좀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원리가 이해되시면 외우면 좋고, 단 확실한 건 on one's own, 혼자서, 이거랑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 그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 동명사.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해야죠. 원래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독립체다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다로 시작하죠. letters. 여기 이 단원마다, 그러니까 문단이겠죠. 패러그램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죠. 문법적 포인트가 몰려있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는 원래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단원에서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상당히 명확해요. 교과서들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뭐 오형식입니다. 이거 하자마자, 그죠? 하자마자 enable A to B, 무슨 A to B도 전부 다 오형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 문단은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할게요. 두서 없이. 오형식 할 때 무슨 A to B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 전부 다 오형식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가능케 합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도록. 그러니까 기계를 독특한 패턴을 발견하도록 가능케 합니다. 다양한 이렇게도 투부정사죠. 칠해야겠네요. 거기서 이제 부사, 요 투부정사 중에 이제 부사가 있다라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랗게 한 겁니다. 이거 별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입니다. 하나입니다. 별도가 아니라. 자, 좀 뚜렷한 패턴을 발견하기 위하여, 뭐 다양한 데이터에서 뚜렷한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건데, 뭐 소소한 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명사 아니면 형용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명사 보어는 목적어랑 일치하죠. 형용사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죠. 이 학습 과정은 기계가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독특한 뚜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게 이 문장의 정확한 어감이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상태자를 꼭 붙이라고 했었습니다. 목적격 보어든 주격 보어든 보어 해석할 때는요. 상태죠. 다시요. Let's go 할 때 let's는 이 let us의 줄임말이에요. 이것도 사역동사인데 have, let, make 사역동사가 나오면 뭐 일단 시키다죠. 우리가 AI 창의성의 유사한 형태를 보게 시켜주세요. 인데 이것도 오형식인데, 우리가 AI 창의성의 메커니즘을 보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이 뜻이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도록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to가 없다 할지라도 이건 투부정사로 보고 그냥 to를 생략한 거고, 투부정사다 하면 무슨 형식, 무슨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 중에 무슨 품사를 가지고 있는 용법이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형용사적 용법인 것이고, 비록 투부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뭐 거창하게 원형 부정사라고 말까지 만들어낸 건데, 그 용어는 대략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형용사조 용법이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하죠. 얘의 상태를 나타내니까. 계수조 용법입니다. 그것은 코마가 있으면 그것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프로그램 된 거죠. 수동태.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수동태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프로그램 된 상태이다. 작동하도록 프로그램 된 거죠. 뭘로? 인간 창의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AI 창의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허락해주면 살펴볼게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let's go. 네가 허락해주면 가자. 우리가 가게 해주라. 이 뜻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 번역으로 그냥 할게요. 이제 원형 뜻은 알 테니까. 뭘 보느냐? AI 창의성의 메커니즘을 보자고요. 그건 프로그램돼 있어요. AI 창의성만 선행사일 수도 있어요. 얘가 받는 게 이거일 수도 있다고요. 콤마가 있으면 관계대명사가 대명사적 특성이 강해진다고 그랬죠. 얘가 얘일 수도 있어요. 또 덩어리 좀 더 크게 할까? 요거일 수도 있어요. 요거나 요거일 수는 없겠죠. 대명사 대신 이게 대명사니까 명사여야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뭐 아니면 문장 전체든가. 그래서 AI 창의성이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고 AI 창의성의 메커니즘이요. 메커니즘. 인간의 창의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AI 창의성의 메커니즘이겠죠. 이건 당연히 이걸 받는 거라고요. 뭘 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단복수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맞추려면 이건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투부정사죠. 근데 부사가 일반적인 형용사를 꾸미는 경우죠. 그럴 땐 알아서 말이 되도록 해라 해서 작동하도록 이렇게 했죠. 이것도 투부정사고 이것도 투부정사입니다. 예, 요 문단이 말하는 게 궁극적으로 핵심이 뭔지 한번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뭐뭐에 대하여 생각하다는 수거고요. 뭐뭐에 대하여 생각하다.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think of는요. think랑 좀 다르게 고찰하다, 뭐 고민하다 이런 어감으로 갑니다. 신경망. 이거 S까지 포함해서 신경망이에요. 신경망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AI 신경망. 그건 사역동사 또 나왔죠? 기계가 생각하고 구별하고 창의하게 만든다. 이게 다 요 보어죠. 이게 동사였으면 distinguishes였겠죠.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요거 수거인데요. in a way입니다. in a way 뭐뭐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때 to가 전치사죠.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 to는 얘 때문에 붙은 거예요. 수거가 아니에요. similar to예요. 뭐뭐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으로 하긴 했지만 얘게 아닙니다. in a way입니다. 그냥 얘 겁니다. similar to.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기계는 나대입 없죠.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야. 인간 명령을. 그게 아니라 배웁니다. 혼자서. 스스로 배웁니다. 그건 행해집니다.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학습, 기계 학습, 머신 러닝이라고 부르던데 머신 러닝의 한 브랜치가 가지란 뜻입니다. 를 통해서 행해집니다. 그건 이거일 리가 없죠.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학습 동사잖아요. 이거는 요거겠죠. 요거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학습하는 거는 앞문장 전체입니다. 앞문장 전체일 때 무조건 단수 추금입니다. 또 위랑 똑같죠. 행해집니다. 이건 수동태가 맞아요. 행해집니다. 이 갈래를 통해서 이러한 학습 과정은 아까 했던 거 얘가 여과학의 have let make가 아니면 이 툴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기계가
발견하도록 합니다. 이 distinct는요, 사전적 의미는 뚜렷한이고요. 근데 뚜렷하게 다른이라는 차원에서 다른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게다가 AI는 배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예술 스타일을요. 왜? 오로지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술 스타일을 피하기 위해서 배울 수도 있죠. 이제 옹호하는 내용이죠, 지금. 기존 예술 방식을 피하도록 가르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그러고 나면 이제 기존 예술 방식을 다 피한, 그러니까 완전 없는 거잖아요. 완전 새롭고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이죠. 요 문단에서 이거 투부정사죠. 투부정사가 아니죠. 그죠? 투부정사고요. 여기선 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In a way, 뭐 방식으로. 여기도 투가 아닌 게 나왔네 벌써. 이렇게 같이 표시할게요. 투부정사 위주로 좀 신경 쓰시고요. 뭐 나머지 설명 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오형식. 이러한 AI 창작 패턴은 유사하다. 이를테면 뭐뭐 같은, 이를테면 이런 반 고흐나 피카소와 같은 주요 예술가들에 의해서 take path잖아요. 길을 택하다. 택해진 길과 유사하다. 분사고요. 이 예술가들은, 이 양반들은 훈련시켰습니다. 제기대명사죠. 주어랑 목주어가 될 때 반드시 제기대명사만 써야 하죠. 훈련시켰습니다. 다른 예술가들의 스타일을 배우는 것, 그리고 모방하는 것에 의하여.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표시할게요. 통째로 하겠습니다. by ing. 미믹은 모방하다. 그들 자신의 것, 이게 이 형용사 자신의도 되지만 대명사 자신의 것도 됩니다. 을 발견하고 만들 때까지 모방했습니다. 원래 그러죠. 모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일단 거장의 기법을 자기 걸로 만들고 따라하고 이런 거부터 하잖아요. 물론 이게 의미하진 않아요. 대자리아를 AI 시스템이 인간이 그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술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인간이 예술가가 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술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거죠. 제가 become이 비동사 같다는 건 이 형식으로서 역할을 똑같이 한다는 거지, become과 be는 다른 단어잖아요. 네, 비동사만 비동사로 받고 그 외의 모든 동사는 이런 대신하는 동사인 대동사, 이걸 다 쓰기 귀찮으니까 대신하는 동사인 대동사를 받을 때 does를 쓰게 돼 있습니다. do를 쓰게 되죠. 참. 이건 뭐냐,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the same은 완전 꼭 같은이라고 해야죠. 내가 뭐 과중 나왔다, 너도 과중 나왔냐? 그때는 같은 학교 나왔네. 이럴 때는 same이 아니라 the same, 똑같은 일치하는 거. 너 나랑 똑같은 옷 입었네? 그럴 땐 the same을 쓰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내 집에 있는 옷을 훔쳐갖고 와서 입은 게 되죠. 그냥 same입니다. 이 더가 붙고 안 붙고가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서 in a way 뭐뭐란 방식으로라고 했잖아요. 수거가 잘 쓰는 거라서 이거 외워주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in a way라고 해야 되는데 the same 때문에 in the way가 된 거죠. 이렇게가 수거는 아니고요.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아니라 in way가 수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사와 함께. 인간의 예술적 창의성 어떤 것이냐면, 이건 앞뒤에 콤마 있으니까 이건 삽입절에 관계되면서 봐야죠. 계수정법의 콤마가 아닙니다, 얘가. 그럴 땐 대명사처럼 하면 안 되죠. 어떤 것이냐면 raise question이 저 뒤에 있네요. 문제를 불러일으키다, 문제를 제기하다, 질문을 제기하다. 문제를 제기하다가 맞아요. 윤리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질문을 제기하는, 문제를 제기하다 좀 안 좋은 어감이죠.
인간의 예술적 창의성은 인간 얘기한 겁니다. 이거 지금 윤리적, 사회적, 정서적 특정 예술 작품이 사회 규범을 간당간당 넘기네 못 넘기네 뭐 이런 거,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경계선 뭐 이런 거는 아직도 속되고 있는 문제점들이잖아요. 이런 건 철저하게 이해가 아직 안 됐죠. 문제를 제기할 법한 인간의 예술적 창조성이라는 게 아직은 정확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이해가 된다면, 인간이 이걸 완전하게 이해한다면 기계에게도 그 정의를 전달할 수 있겠죠. 이게 철저하게 이해가 안 됐다는 게 내용적으로 중요한데, 여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도 인간의 행위를 100%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 행위의 원천, 이를테면 정의, 생명체의 정의. 생명체가 무엇인가? 예전에 이제 벌써 15년 넘게 지난 얘기네요. 이 AI가 있기 전에. 생명체를 인간은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생명체도 있잖아요. 식물. 자란다. 성장하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거의 미생물 단위로 가야 볼 수 있는 곰벌레 같은 건 어떡할 거면, 실제 미생물들은 어떡할 거며, 성장이 아니라 분열이죠. 그럼 뭐 생명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거냐? 생명 활동을 한다. 곰벌레는 그냥 영양소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성장을 멈춘 생명 대사 자체를 멈춰야 그냥 굳어 있습니다. 정말 극한의 환경에서도, 진공 상태에서도 심지어 버틸 수 있다고 그러죠. 몇 백년, 몇 천년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생명체냐 아니냐, 이게 알갈수록 생명체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해져요. 그래서 초창기 탐사선, 우주 탐사선 할 때 이제 극한의 오지 같은,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뜨겁고 엄청 차갑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오지에서 운행 연습 같은 거 할 때 보통 호주를 많이 씁니다. 호주. 국토의 절반이 오지죠, 아직도. 실종 사건이 해마다 꽤나 일어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처음에 탐사선을 훈련시켰을 때, 자동 탐사선이죠, 이 행성엔 인간이 살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여전히도 그 기계한테 뭔가 생명체에 대한 정의를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아직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창의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간의 창의성이야, 하면 안 돼, 기계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아직은 정확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인간의 창의성, 예술적 창의성에 대해서. 그리고 단순히 그게 AI 체계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단순 비교가 안 된다고요. 정의가 안 됐으니까, 야, 이건 인간 거야, 이건 AI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보내주던 그림 있죠? 그러한 AI가 만든 작품을 인간이 보고 그 화풍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인간이 그려버리면 그건 AI 거야, 인간 거야? 그림만 보고는 절대 판단 못할 텐데, 이게 인간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겠죠. 이후에 어떤 건 AI가 만든 거고 어떤 건 인간이 만든 거고 화풍이 똑같아 버리면 아예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되겠죠. 그건 철학적 문제잖아요. 그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해하시고, 여기서 하는 어감은 그쪽이 아니에요. 이런 배경식은 익혀놓으시고 어감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 지금부터 이 이븐스와 살려서 어감, 이 글쓴이가 쓴 어감을 살려서 다른 쪽으로 번역해 줄게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게 스스로 이제 모방한다는 게 AI가 그 인간이 하는 거랑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여전히 인간 예술적 창의성,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함,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입장, 위치에 있는 인간 예술의 창의성은 아직 철저하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단순히 AI가 열심히 따라한다고 해서 따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AI 시스템과 단순하게 비교도 안 된다. 독보적이니까 인간의 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창의적인 거. 이건 진짜 창의성이잖아요.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 제기. 이거는 단순 비교가 아니다. AI는 그냥 그림만 따라하는 거지. 이런 문제 제기를, 사회적 시사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제시할 수 있지는 않지 않냐. 그러니까 못 따라온다, AI가. 그런 진정한 예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제기라는 창조적 가치를 따라올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AI가 아무리 후지다 할지라도 그런 사회 저변에 걸친 인간의 기존의 관념을 깨부시고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발전을 못했다 할지라도 AI가 모방 능력은 개 좋아진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모방을 잘한 작품을 보고 감동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 기존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예술 작품을 그대로 모방해버리면 AI가 생각해서 한 건 아니지만 누가 알아? 얻어 걸렸지? 이런 뭐 윤리적 문제를 딱 제기하는 사회적 통념을 딱 깨버리는 작품이 나올지도? 그걸 제대로 깼던 화가의 이전의 화풍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나올지도? 그럼 그냥 완전 복불복으로 이야 이거 좋은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인간 작품보다도 더 좋은 게. AI의 현재의 한계성인데 그 누가 모른다. AI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만들었더니 막 대박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뭐 여전히 돌려서 AI의 능력치를 칭찬하는 어감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요것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 때문에 가다가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흘러가기 되게 좋죠. 여전히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인간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니까는 AI 시스템이 인간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해하기 좋은데 요게 살린 겁니다. 요거랑 요거의 어감을 살리려면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적으로 좀 복잡했습니다. 다시 의미하지 않는다. 대처리아를 이제 문법적인 거 잠깐 볼게요. 이건 대동사.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예술적 창의성 어떤 것이냐 하면 관계대명사죠. raise question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위대한 예술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창의성은 아직 철저히 인지되지 않고 be compared with입니다. 뭐뭐와 비교하다 할 때 with는 이건 알잖아요. 비교되다 할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비교급 플러스 비교급은 점점 더 뭐하다고요. 점점 더 나아지는, 점점 더 나아지는 AI 테크닉을 갖게 되고, 테크닉 쓰니까 R죠. 지금까지는 다 단수 동사, 단수 명사였죠. 어떤 것이냐면 imitate, 모방할 수 있는 인간의 창의적 창조성을 AI는 이미 만들어내 왔습니다. 완료조형법 만들어내 왔습니다. 예술작품을, 어떤 예술작품이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이걸 색깔 칠해버리면 이 표시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색깔 안 칠했습니다. 몇몇 consider,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진짜 고등부 진짜 많이 다루는 거. 근데 몇몇 보는 사람들이 간주해요. 그것을 이거 대신에 이거 쓰는 거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거라고 간주해요. 인간 예술보다도, 이거 한번 할게요. 그냥 목적격 보어 더 인상 깊고 더 뛰어나다라고 간주해요. 여기도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이거. 그러니까 오형식으로 시작해서 이절만 하면 오형식이 툭툭툭툭 튀어나오죠. 근데 여기선 부정사가 주로 중점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내용적으로 중요하게 따라락 나오고, 근데도 뭐 관계대명사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racist죠. racist. 왜? 단수니까. 이 동사, 요 동사 유의하셔야 돼요. 동사. 관계대명사의 동사. does죠. 왜? 방식. 단수니까. 지금 우리는 봅니다. AI 플랫폼과 앱을요, 어떤 것이냐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그저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것들에게 아이디어만 제공한다면, 비록 우리의 질문 있잖아요.
AI 예술이 실제 예술인가 아닌가 라는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지라도, 비록 뭐일지라도 좀 특이해서 그냥 빨갛게 할게요. 유효하다란 말을 알잖아요. 여전히 효과를 발휘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못했다 할지라도 AI는 예술가들을 위한이죠. 위한 영감, 아이디어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왜 위한이냐? 예술 작품을 하기에 쓰는 이니까 위한이죠. AI에서 만들어진, 오랜만에 했습니다. 제너레이티드 이번에 만들어진을 그냥 파랗게 표시 한번 해봤습니다. 만들어진 예술은 도전할 겁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어로 친 거죠.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우리의 견해 나오면 온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은 빨갛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수거라는 개념인데 전치사가 꼭 온만 된다. 이거와 이거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도전할 겁니다. 예술에 있어서의 창의성이란, 예술 속에서의 창의성이란 뭔가, 그리고 기계지능과의 인간 간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견해들에 도전할 겁니다. 예술가들은 보통 서명합니다. 예술작품의 소유권이죠. 저작권의 authorship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을 뜻하는 단어들이 여기 많이 나오죠. 저작권을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AI 작품은 어떤가요?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죠? AI입니까?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그 AI를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related to는 관련된이에요. 항상 related to로 씁니다. 형태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권, authorship과 관련된 주된 문제, 관심사는 바로 이겁니다. AI에서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권입니다. authorship을 굳이 쓴 게 작가임을 밝힘, 원작자임을 밝힘, 요 뜻도 있거든요. author, 작가, 이 ship이 붙으면 무조건 관계, friendship 하면 우정이잖아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작가와 작품 간의 관계인 거죠. 이것도요. 그렇게 작가와의 관계, 이게 원작자임을 드러냄, 이 뜻입니다. 원작자임을 드러냄과 관련된 주요 문제는 저작권, 이건 진짜 권리죠. 저작권, 작품의 권리. 카피가 작품이에요. 하나를 만들고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복사했으니까 이런 걸 작품의 영어로 카피인 겁니다. 원작자임을 드러냄, 이게 저작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도 씁니다. 원작자임을 드러냄, 여기 지문에서는 원작자임을 드러냄, 저작권 이렇게 구별해서 외우십시오. 누가 원작자임을 드러내는지와 관련된 주된 문제는 바로 AI에서 만들어진 예술작품의 저작권입니다. 점점 더 많은 회사나 개발자나 예술가들이 요청합니다.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의 법적 보호를요. 어떤 AI 프로그램이냐면 그들이 개발한 아니면 사용한 현재의 저작권 법은 적용됩니다. 이거 자동사예요. 적용됩니다. 인간에게만, 기계가 아니라 인간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작가라는 건 사람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 AI에서 만들어진 예술작품의 창조를 맡은, 창조라는 업무를, 이 업무를 맡다거든요. 업무를 맡은, 창조를 마련하다, 준비하다, 업무를 맡다. 뭐 한국말은 좀 여기 사전적 의미가 배열하다예요. 어레인지가 뭐 만 그래도 배열이죠.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창조를 가능케 한 거죠. 배열한 거. 애매하죠. 하지만 nonetheless 부분 부정이 항상 뭐뭐인 건 아니다. 항상 명확한 건 아니다. 뭐가 이게 가주어, 이게 진주어죠. 그 arrangement,
업무들을 undertake 떠맡은 것이 누구인지가 항상 명확한 건 아니다. 이게 누구라고 해석하잖아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고 이게 가짜 주어, 이게 진짜 주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조직한 혹은 자금을 지원한 그 프로젝트에, 아니면 이거의 병렬이에요. 코딩을 AI에 대한 코딩을 하거나 티칭을 한, 아니면 이거 병렬입니다.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 명령어들을 나열된 거, 명령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일 수도 있죠. AI 머신 아니면 그 자체가 could ever be, 혹시라도 간주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보호, 법적 권리와 관련된 작가로서 간주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납득은 가죠. 네. 이 형식, 이거 그 자체가, 네. 이거 뭐 재규적 용법, 강조 용법 이렇게 표현을 한 게 같은 품사가 연속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도 같은 품사로 치니까 연속으로 나왔네. 아, 특이하네.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특수용법, 그래서 제기적 용법 이렇게 말을 붙인 거죠. 강조할 때 쓰는 게 제기용법. 바꿔 얘기하면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AI 기계 그 자체가 간주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목적격 보호가 남았죠. 지금 수동태가 되는 바람에 목적은 없어졌고 법적 권리를 가진 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likely, 뭐뭐 할 것 같은이에요.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은 상태죠.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럴 것 같진 않다. It seems unlikely. 그럴 것 같진 않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이 문제가 미래에 어떻게 간주될지, 받아들여질지 누가 알겠는가? 여기까지입니다.